주목나무.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썩어 천년, 합해서 3,000년을 이어간다는 주목나무. 얼마나 줄기가 붉었으면 그 이름까지도 붉을 주를 써서 주목이라 했을까. 어느 해 겨울 태백산에서 검붉은 주목나무를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 해발 1000m의 깊은 계곡에서만 자라서인지 곱게 뻗은 가지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빚은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닌 모진 세월을 이겨낸 기나긴 인고의 산물로 여겨진다. 계절이 더할수록 젓갈색으로 깊어진다는 나무 빛깔과 본연의 그 고든 모양새가 조화를 이룬 모습은 그 어떤 화가나 조각가도 흉내내지 못할 거였다. 신화의 현장을 마주한 감동이랄까? 1000년 전 이 자리에서 누군가 나처럼 주목나무를 바라보았을 거라는 생각에 더욱더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마도 나는 주목의 향취에 중독된 것이었을 게다. 그 뒤 나는 한동안 주목나무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1000년을 살아간다는 주목나무가 기껏 반백년의 인생을 산 내게 무언가 할 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은 자꾸만 태백산을 향하고 있었다. 한번 나무에 취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나. 주목나무를 떠올리며 문득문득 상념에 젖어드는 내게 주변 사람들은 그만 좀 하라며 걱정하는 소리를 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듣는 순간에도 나는 내 생각에 빠져 주목나무 얘기를 꺼내곤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나무 얘기를 전했는지. 그렇게 나에게 주목나무 얘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후배가 있었다. 워낙 말이 없는 녀석은 그저 미소를 머금으며 가만히 내 얘기를 들어주었다. 녀석의 참을성 덕에 나는 원없이 나무 얘기를 풀어놓을 수 있었다. 녀석과 만난 지 얼마가 지났을까. 어느 날 아침 그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갑자기 두통이 생겨 병원을 찾았는데 엉뚱하게도 위암 말기라는 것이다. 암세포가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된 지 오래인데 여태까지 몰랐냐고 의사가 오히려 되묻더란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된 그들 부부는 어린 시절 소꿉동무로 만난 사이였다. 남자 쪽은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고 여자 쪽 역시 호라비를 모시고 어렵사리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라 연애다운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다. 공원 앞 자판기에서 2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뽑아 나눠 마시는 게 데이트의 전부였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그 어느 연인보다 행복해했고 절망스러운 서로의 현실을 다독일 줄 알았다. 결혼 전 어느 늦은 밤 술에 만취해서 나를 찾아온 녀석이 그랬다. 형, 있잖아. 오늘 우리 애인을 만났는데 감기 몸살에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 열이 펄펄 끓는데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참고만 있었대. 그 돈으로 내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단칸방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한 그들. 어려운 형편에 할아버지까지 모시느라 허리가 휘는 날들이 계속됐지만 그들 부부는 누구도 부러워할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를 보듬어 안았다.
몸이 약한 아내가 안쓰러워 석 달치 점심값을 아껴 보약을 지어오는 남편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남편이 불쌍하다며 매일 저녁 눈물 짓는 아내. 그렇게 둘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녀석이 이제 길어야 한두 달밖에 못 산단다. 병원비가 없어 항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터였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녀석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런데 그들 부부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지 늘 웃는 얼굴이었다. 한 번쯤은 나를 붙잡고 울 법도 한데 그러면 감싸 안고 다독여 줄 준비도 되어 있는데 녀석도 그야 하나도 너무나 씩씩했다. 한 번은 너무나 엉뚱한 녀석의 행동에 오히려 내가 웃었더랬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녀석이 제 아내를 침대에 눕혀놓고는 자장자장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지난밤 자기가 너무 아파 고생을 했는데 그런 자기 때문에 아내도 잠 한숨 못 잤단다. 싫다는 아내를 억지로 눕히고는 우격다짐으로 다독이는 중이었다. 나를 보더니 저도 쑥스러운지 머리를 극적였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어느덧 걱정을 잊고 있었다. 병원에선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이 저렇게 밝고 씩씩하다면 언젠가 기적처럼 툭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랑 앞에서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바보 같은 착각일 뿐이었다. 녀석의 웃는 모습을 보고 돌아선 며칠 뒤 이른 새벽, 나는 비몽사몽간에 녀석의 부음을 전해 들었다. 녀석의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까지 웃으며 떠났다고 모두에게 인사 전하더라며 남편의 죽음을 알렸다. 헐레벌떡 영안실로 달려갔더니 영전을 지키는 건 그녀뿐이었다. 병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환한 웃음으로 나를 맞이하는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제서야 드는 생각. 그 녀석이 정말 죽었구나. 뭐라고 위로의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내게 그녀가 다가와 남편으로부터 주목나무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입원 소속을 마치고 병실 침대에 누운 남편을 본 순간 울음이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남편이 그런 자신을 다독이며 주목나무 얘기를 꺼내더라는 거였다. 태백산의 주목나무가 살아 숨쉬는 동안 꼭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러니 나 떠나고 나서 울지 말라고. 낮 동안에 내가 보았던 그들의 웃음은 매일 한 차례씩은 찾아오는 고통을 그렇게 이겨낸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네들의 힘겨운 싸움 한가운데에는 몇 백년을 하루처럼 살아온 주목나무가 있었다. 죽기 바로 전날 밤 마지막으로 녀석이 아내에게 남긴 말.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주목나무처럼 오래오래 같이 살자. 그 뒤 나는 주목나무를 떠올릴 때마다 못다한 그들의 사랑 때문에 한동안 가슴이 아팠었다.
영원이라고 운명지어진 사랑 앞에 왜 하필 그런 고통이 따라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이제는 정리된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늦가을, 찬서리를 맞은 다래가 더 깊은 맛을 내듯 사랑도 그만큼의 시련이 있은 후에야 더 빛을 바란다는 사실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이제 나는 주목나무를 보며 빌어본다. 녀석의 말처럼 다음 연애는 주목나무처럼 오랜 시간 함께하며 행복하기를. 그래서 이번 생에 못 다 이룬 사랑을 꼭 완성하시기를.